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로 교육을 받는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로 교육, 아이들의 미래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또 부모님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엄익주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들의 미래 찾기, 학부모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론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지만요. 꿈이 있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그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례별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꿈이 있는 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거든요. 네. 그 꿈이 있다면 굉장히 그 긍정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꿈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그 꿈이 있는 아이건 없는 아이건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좀 개방적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꿈, 직업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외골수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꿈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직업인 인터뷰를 통한다든지 어떤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서를 해본다든지 네. 내지는 여러 그 진로 사이트 뭐 커리어넷도 좋고 워크넷도 좋고 또는 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이런 데서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탐색할 때 그냥 이제 인터뷰하지 말고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뭘 알아야 될까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서 네.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적성이나 또는 흥미가 있어야 될까? 네. 또는 어떤 그 역량을 갖춰야 될까?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 또 그것을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리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예. 내지는 단점. 그리고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보수도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중요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직업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직업의 미래 전망. 네.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탐색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학교급별로 어떤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연차별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꿈을 위해서 가다 보면 좀 벽에 부딪힐 때가 많거든요. 괜히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하기. 상상했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이룬 어느 날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그 기능을 익힌다거나라는 것이 힘들 때 한번 그것이 완성되어진 어떤 그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절로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묻어 나오거든요. 기억이 나나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그 미래 명함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한 나의 명함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멋있게. 그리고 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힘들 때마다 그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서 꿈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그 직업을 향해서 쭉 한번 로드맵을 세워서 노력해보는 네.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꿈이 없는 아이도 있거든요. 꿈이 없는 아이. 근데 이제 꿈이 없는 아이는 아주 꿈이 없는 아예 없는 아이도 있고 생각을 안 해본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생각은 해봤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이제 어떤 꿈이 있지만 내 역량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네. 꿈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안별로 보면
이제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기 이해를 조금 더 돕는 과정이 필요해요. 뭘 그래서 잘하나. 예, 그렇죠. 네. 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객관적인 지표,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흥미 검사나 적성 검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직업 가치관 검사 같은 경우도 좋아요. 가치관이요. 예, 아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직업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관에 적합한 그런 직업을 먼저 같이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진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정말 의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아, 힘들죠. 근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아이가 정말 있습니다. 자기는 네. 정말 의사가 되고 싶대요. 예. 근데 의대를 가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성적이 꼭 필요한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꿈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있으되 내가 이룰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다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는 것을 왜 되고 싶을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직업이거든요. 네. 어떤 분야에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에는 꼭 의사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폭넓게 보는 거예요. 네.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물리치료사, 또는 방사능 기사, 네. 내지는 원무과 직원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체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폭넓은 어떤 그 직업 자체를 살펴보다 보면 아이가 정말 그래 난 이것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넓은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꿈이 있는 아이, 꿈이 없는 아이, 예, 뭐 이런 아이들을 좀 잘 구분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차이를 어떻게 그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꿈이 많은 경우는 또 상관이 없지만 이 포기하는 애들하고 예, 예. 예. 그게 아니면 정말로 나는 뭔지 모르겠다. 못 찾고 있다. 이런 거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정말 제가 아이하고 뭐 많은 대화가 사실은 필요하죠. 대화요? 네, 대화를 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학교 장면에서 아이와 처음 접하게 되면 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털어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인간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상담의 기본이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으로 상담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근데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모님하고 아이 간에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는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공감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평소에 쌓아두고 그래야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아이가 어떤 그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들 뭐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 차근차근 객관적인 그 표준화 검사 등을 통해서 네. 함께 단계를 밟아가야겠죠. 예. 그래서 정말 너는 이렇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습관적으로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칭찬 그러면 항상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그 내면화해서 나는 이걸 참 잘하는구나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칭찬을 받음으로써요. 그럼요. 예, 네. 강화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참 잘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악용하면 좀 어렵습니다. 악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이 칭찬의 역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알아채거든요. 네. 우리 엄마 또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심리학에 나와 있어요. 네. 칭찬의 역효과라고 해서 보면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요즘에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공감만 해줘라. 네. 너가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거죠. 잘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뭐 일의 소질을 보일 때 너는 이거 참 잘한다 못한다 훌륭하다 이거보다는 네. 너는 이것을 했구나. 저희 아이가 이제 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종이접기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보통 애들 종이접기 하면 색종이 요만한 걸로 접잖아요. 예, 작은. 오늘 보니까 커다란 비포 용지를 갖다가 공룡이라고 하나 접어놨어요. 야, 너 공룡 참 잘 접었구나 크게. 네. 이런 것보다는 큰 종이의 공룡을 접었네. 왜 큰 종이를 선택을 했어? 네. 이렇게 이제 그 현상을 한 번 더 집어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칭찬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내면화해서 나는 이런 부분, 나는 이런 부분도 있음을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는 거. 나는 무심코 했지만 내 생각대로 했지만 한번 인지시켜 주는 거죠. 네. 예.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 아이가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요즘은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진로교육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근데 해야겠죠, 진로라는 거는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네. 아니 초등학교 아이인데 어떤 진로 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진로 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간단히 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꿈과 끼를 찾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게 진로 교육이잖아요. 네. 그러면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행복을 찾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진로 교육이 좀 초등학생이 좀 빠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직업을 의식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초등학교 아이가 뭘 알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교육은 그러니까 어떤 진로를 찾기 위한 베이스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그 베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 이런 것들 연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학업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내지는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인성교육은 정말 몸에 배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냥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몸이 배게 하려면 정말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네. 예. 이런 직업 가치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균 수명이 100세, 120세가 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업 전선에 나오는 시기가 대략 20대 후반 30대인데 네. 지금은 대략 한 30년 정도면 대부분 퇴직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말 120살을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60세에 퇴직하면 남은 기간이 60세인데 60년인데 네. 60년 동안 연금 받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져야 될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 자체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직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 위한 어떤 직업 가치관을 좀 세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진로 교육이라고 본다면 네. 그렇죠? 인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직업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면 또는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면
물론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소질과 적성이 발현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의 진로 교육. 그래서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은 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진로 교육을 직업을 선택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떤 평생 교육의 어떤 개념에서 네. 그것을 차분차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단계. 물론 어떤 이제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직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아이들은 영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하나의 분야를 그 미리 네. 준비를 해서 사실 보다 빨리 준비하면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그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전반적인 보편적인 면에서의 진로 교육을 생각하셔서 중학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단계라고 해서 꼭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보면 정말 그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고등학교도 아주 그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진로 교육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걸 준비해가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그 베이스를 이제 초중고 때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본다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초등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진로 교육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체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여다보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좀 참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체험 교육 없을까요? 이제 그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진로교육법을 정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 보면 진로 직업 체험 지원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학교에서의 어떤 그 진로 체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 센터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 예. 일터를 발굴합니다. 일터를 일터를요? 그러니까 그 일터를 발굴해서 뭐 직업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일터를 개발하는 거죠. 예.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예. 일터. 예. 그래서 어떤 그 학교나 또는 그 학생이 어떤 직업을 체험하고자 할 때 네. 그런 체험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주위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좀 양해를 구해서 그 직업을 정말 가서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도움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체험처를 제공받는 네.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교육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저명인사들도 그렇고요. 네. 대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기업의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네. 하나의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것 먼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교육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공교육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관은 굉장히 많네요. 예, 여러 가지 방법도 일들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가장 이제 그런 분야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이제 학교에 있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각 지역의 그 직업 그 체험 센터하고 모두 이제 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런 그 직업체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정보만 보는 게 그럼요. 아니고요. 대부분 기관은 지금 현재 이제 일터를 개방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시 개방은 아니고요.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이제 세 번째 목요일 날 기관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와서 어떤 그 직업 전문직이나 아니면 이런 그 일반직 공무원이죠. 공무원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꿈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꿈길이요? 예, 교육부에서 현재 이제 그 마련해서 그 학교와 센터를 연결해주는 어떤 홈페이지를 오픈해놨는데요. 꿈길이라고 인터넷에서 꿈길을 쳐보시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직업 체험하는 곳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직업 체험터가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가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요. 뭐 직종별로 그 교육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교육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 동의를 하게 되면 그 꿈길에 그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직업 체험터가. 그래서 체험터가 쭉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 부모와 교사는 조금 그 아이들을 진로 교육을 할 적에요. 좀 다를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공감이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꿈과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법,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공감을 요 시기에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부모가 내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어른들께서 자식은 참 뜻대로 안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을 정말로 안 됩니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걸 공감하게 됐는데요. 그 자식이 왜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기저에 부모님의 직업 가치관이 깔려 있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 이게 좋다. 또 바라는 어떤 그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그것을 안 따라오니까 참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아이들의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진로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진로 장벽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가치와 아이의 가치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거리를 좁혀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의 직업 가치를 일단 접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직업,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직업이 좋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아. 근데 이제 그것은 나의 관점이거든요. 아이의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이들 이제 수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도할 때 진로 의사 결정을 할 때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도 부모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 부모님도 아이의 어떤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나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아이한테도 도움이 됩니다만 부모님도 보면 우리 아이는 이런 것은 잘하고 있네.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우리 아이는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게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이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느낌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느낌이요? 예, 느낌. 아까 이제 저 아이가 그 뭐 공룡, 예, 예. 뭐 종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종이로 공룡을 접어보니까 느낌이 어떠니? 예. 조그만 거랑 접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가끔씩 물어보죠. 맨날은 못 물어보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름대로 느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느낌을 자주 들으면 그거 자체가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궁금하네요. 저희 아이요? 네. 얘가 이렇게 큰 종이에 접으니까 얘가 얘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이제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런 이제 금 색깔로 되어 있는 뭘 또 종이를 사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걸 사달라고 하냐니까 좀 비싸게 보이는 공룡을 접어보고 싶다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그 사소한 대화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부모님도 네.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서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다 알 수 없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네.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이제 대화를 트는 시작, 그리고 공감, 네. 네, 그런 것들의 시작이 어떤 느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네. 그런 좀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제분의 경우에는 지금 진로 전문가로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적성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공룡을 잘 접고 이렇게 막 뭘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손재주가 있어요. 일단 손재주가 있다 그런 예, 애들은 손재주가 예. 있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창의성이 있어요. 창의성이 그러니까, 있다. 근데 창의성은 대부분 이제 모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보니까 아이가 종이접기를 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으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종이접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10살이거든요. 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아봐요. 예. 근데 보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종이접기 하는 게 아니고 네. 외국 뭐 영어도 일본이야 또 일본 유명하죠. 그죠? 예. 또 영어 네. 말은 못 알아듣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 적는 걸.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교보문고를 한번 데리고 가는데 그 일본에서 작가 이름 잊어먹었습니다. 뭔가 종이접기 유명한 작가인데 네. 그 책을 좀 샀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그 문화관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네. 비싸긴 합니다만 이제 아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전체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접고 있어요. 네. 모방을 하며 접고 있는데 또 그걸 하다가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가 꼭 이렇게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종이접기 어떤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물론 네. 그래도 됩니다만 이런 어떤 과정들을 아이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네. 아이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득을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직업 또는 다른 꿈을 갖게 됐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는 뭐 인터넷도 찾아볼 수 있고, 네. 책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뭐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어떤 그 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진로 전문가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 내 부모로서 내가 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종이접기를 내가 가르쳐주지는 못하니까 네. 저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네. 그것이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지원해주고, 예. 지켜봐주고, 지지해 주는 거죠. 지지해주는 예. 거요. 예. 자제분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럴까요? 지지를 그럴지는 해주시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요? 작은 아이는 또 그런데 큰 아이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야구 선수를 좋아했어요. 야구요? 야구를 하고 예. 싶다고. 예체능 계열 같습니다. 제제분이 다.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야구 선수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야구 선수 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게 벌써 지금 이게 갈라지셨네요. 이 부모랑.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이상의 네.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그 애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이제 6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네. 그때 그 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뭐 야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내려고 했더니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비용도 비용인데 그 예.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늦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또래 애들하고 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워낙 키도 많이 크고 애들은 예. 이미 다 돼 있는 네. 어려서부터 야구를 했던 애들 실력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 수 없이 이제 그 돈 내면 시켜주는 야구단 있잖아요. 네. 예, 거기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서울에서 그 6학년짜리가 야구만 하러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네. 별로 그렇죠. 없더라고요. 예, 별로 예. 없어요. 네. 가면 그 야구하는 애들이 대부분 3, 4학년들인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6학년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예. 가면 지가 잘하죠. 네. 다 3, 4학년이니까. 예. 그리고 와서는 자랑합니다. 아빠 난 진짜 야구에 소질이 있나 봐요. 네. 6학년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예.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네.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냥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예.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네. 그 야구를 한 작년까지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네.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야구하면서 아이가 그 책을 좀 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박찬호 이야기 예. 책도 있고 책은 많이 사줬어요. 네. 예. 사준 이유는 현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그 강제로 뭐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어서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야구 선수를 하기는 이미 늦기도 했지만 어떤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네. 맞지 않아서 근데 또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 지원해줬는데 아이가 스스로 이제 느껴가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빠 야구는 네. 이제 취미로 해야겠어요. 네. 그래도 참 마음 놓이셨겠어요. 한편으로는. 예. 예. 한 2년 동안 마음고생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네. 이렇게 자꾸만 바뀌어 가니까 네. 예, 뭐 저도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예. 바뀌어 갈 거다. 바뀌어갈 거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지지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의사를 한다고 그래요. 오. 예. 야구 선수에서 예, 의사로요. 그 얼마 전에 그 한번 이제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그 금이 가서 네. 그 수술을 했거든요. 예.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의사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또 험난한 길이 시작이 됐네요. 네, 근데 아마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예.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네가 했던 것처럼 또 알아보고 네. 준비해라. 예. 준비해봐라.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고민도 하고 또 애들하고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 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저는 그 진로 진학 담당 전문 그 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아유, 잘해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죠. 똑같네요. 예, 그럼요. 예. 예. 네. 그 학부모들이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진로 교육 과정 모임 정보처 좀 잠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교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학교입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네.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 교육청별로 네. 그러니까 시나 혹은 또 도교육청별로 대부분 이제 교육과학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교육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연구정보원에서는 대부분 어떤 그 진로 교육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네. 그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커리어넷이나 혹은 또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워크넷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워크넷이나 이런 커리어넷은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도 많은 그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더 그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센터에도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고용노동부나 혹은 또 직업능력개발원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도 이렇게 그 센터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곳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생생한 그리고 쉬운 진로 교육 정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진로는 직업 선택 교육이 아닙니다. 직업은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여러분들 너무 좁아진 갖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히 가시고 애들을 지켜보고 지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선기였습니다.